네, 휘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원 돌파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뉴스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고점이 아니냐,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은 집중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칠 사람들은 없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 위치 과연 매력적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보았을 때 어떤 기업일까요?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 평균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업황 사이클이 업사이클일 경우에는 시장 평균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고 또 다운 사이클 구간에서는 어때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보는 회사는 아니죠. 단지 업사이클 구간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이제 다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이익을 이제 내는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사이클 구간에서조차도 평균 이상의 상대 기업보다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좀 드물고요. 또 다운사이클 구간에서도 업계 평균보다 평균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도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라던가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이걸 보았을 때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 좋은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적정 가치, 즉 적정 가치 또는 적정 가격.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적정 가격보다 싸게 사면 좋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적정 가격을 알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현 가격 수준이 과연 적정 가격보다 싼 가격인지 또는 비싼 가격인지 이걸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 기준으로 현재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 한번 보실까요?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가 망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저점에서 100% 이상 올랐을 때, 그러니까 고평가 영역이죠. 이 고평가 영역에서 주식을 좀 비싸게 주고 삽니다. 이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잖아요.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점 어딘가에서 이렇게 평단가가 결정이 되었을 때, 이제 주가는 고점을 찍고 단기 악재로 인해서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대부분 팔죠. 팔고 나면 주가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상승 파동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그 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이 메커니즘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검정색 선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이 평균 가격보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유리하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유리하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지금 당장은 내가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 자체가 유리하게 바뀔 수 있는 구조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최소 고점에서 30% 이상, 많게는 50% 이상 또는 그 이상에서 우리가 주식을 살 수만 있다라면 해당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내구성이 투자 등급 기준으로 B등급 이상만 되어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 황색 선 있죠. 이게 밸류 모멘텀입니다. 밸류 모멘텀, BPS 모멘텀이라고도 하는데 이 BPS 모멘텀, 즉 밸류 모멘텀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등급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구성이 시장 평균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황 사이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해서 회사의 이익이 이제 쌓이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적정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가치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한 6월경에 이미 적정 가치 이하로 대략 한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할 만한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1년도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10만 전자, 20만 전자를 외치면서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적정 가격, 적정 가치보다 거의 2배 이상 오른 가격이었어요. 이때 삼성전자에 대한 찬양 일색의 뉴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뉴스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현혹이 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어때요?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조정 이후에 가겠지. 이래서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었었죠. 자,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40%, 50%까지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빠지는 과정에서 악재는 모두 노출이 되면서 관련 뉴스들도 쏟아져 나왔죠. 그 누구도 삼성전자를 어때요?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누군가가 팔기만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 녹색선 하단, 이 저평가 영역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었었죠. 이때 재무적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적정 가격,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때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때 다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가는 그 뒤로 쭉 하고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보다는 지금 높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선 상단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은 확보되었지만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마진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사야 된다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죠. 왜? 첫 번째,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은 확보가 되었지만 가격 진입, 즉 적정 가격보다 싸야 되는데 그게 안전마진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물론 지금보다 더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누구의 몫인가요? 누구의? 이미 가격 진입 안전마진을 확보한 투자자들의 몫인 것이지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몫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제가 좀 말씀을 좀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77,600원 4월 19일 기준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가 A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BPS 모멘텀, 그러니까 밸류 모멘텀이에요. 밸류 모멘텀.
밸류 모멘텀도 현재 A등급입니다. 즉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은 충분한데 지금 삼성전자는 내재가치평가법으로 놓고 보면 38,800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상대가치평가법으로는 79,511원이 또 적정 가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적정가치 밸류 값은 59,000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즉 삼성전자는 59,000원 이하에서 거래되면 일단은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제가 옆으로 이제 수평선 하나를 그어 놨을 거예요. 수평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 59,150원 이 라인이 현재 이제 미래 시점이죠. 미래 시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적정 가치보다는 이제 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다. 즉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중순부터 2023년도 초까지 이렇게 가격 진입 안전 마진이 확보된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재무적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투자자들은 이때 주식을 매수를 했었겠죠. 하지만 이때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도 용기가 필요했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뉴스를 보면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이때잖아요. 이때. 그죠?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 96,800원이었는데 이 96,800원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0%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40%, 여기가 마이너스 50%였어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45%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뉴스는 나올 수가 없었죠. 네. 하지만 바닥을 찍고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다시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들,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 때문에 현혹돼서 삼성전자 적정 가치보다 즉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망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주가가 이 노란색 상단이 이게 적정 밸류 값이라고 한번 해보죠. 적정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10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평균 단가가 결정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자, 고평가된 주식은 반드시 적정가 이하로 저평가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100%예요. 예, 100%입니다. 그냥 99%도 아니고 100%라고요. 100%. 역사상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주식도 고평가 영역에 있는 주식이 적정가 이하, 즉 저평가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은 주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00%입니다. 100%.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반토막이 나는 거랑 이 저평가 영역에서 사서 반토막이 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10,000원 주고 샀어요. 여기서 반토막이 납니다.
5,000원, 4,000원. 자, 반토막 나는데 최소 1, 2년에서 길게는 3년 걸리죠.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최소 1,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한 사이클 돌면 벌써 최소 3년에서 6년입니다. 그래봤자 본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 돈 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자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물타기를 했어. 근데 이 4,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떨어졌어. 자, 이 반토막 버틸 수 있나요? 당연히 버틸 수 있죠. 왜? 적정 가격보다 워낙에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까지는 그냥 100% 무조건 상승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역사적 전고점까지도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오르겠죠. 자,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원에 평단을 맞춰놨어요. 2,000원짜리가 최소 10,000원까지 갑니다. 수익률 몇 프로인가요? 예, 400%입니다. 자, 이게 장기 투자죠. 이런 고평가 영역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예, 잘해야 본전입니다. 계좌가 누적 수익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 이미 저평가 영역에서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은 있지만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마진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를 만한 자리에서 손절가 정해놓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겠어. 이런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걸 왜 삽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절대 이렇게 하셔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현재 종목 선정에 대한 안전마진, 종목 안전마진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밸류값, 가격 진입에 대한 안전마진은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 이하에서 샀다라면 보유해도 되지만 만약에 지금 투자 관점에서 해당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저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 타이밍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19일자 기준으로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좀 만들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장 마감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19일 날 저녁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본장이었죠. 어떻게 됐나요? 예, 나스닥, S&P 500, 예, 특히 나스닥은 2% 이상 대폭락을 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는 게 S&P 500입니다.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지금 그동안 찌글찌글 오르다가 지금 하락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삼각 쇠경에서 하방이 터진 거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불확실성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아시죠? FOMC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쪽, 그리고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지금 큰 축으로 이 두 가지가 지금 불확실성 요소로서 지금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금리 인상이냐, 추가 인상이냐, 아니면 스탑 걸고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냐, 하게 된다라면 몇 번이나 할 것이냐, 올해. 이제 여기에 이목이 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좀 심리적으로 약간 애매한 구간에서 자, 이스라엘과 이란전이 터져버렸죠. 물론 이것도 지금 확전이냐 아니냐, 확전으로 이어가서 3차 세계대전에 그러니까 촉매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크죠. 이슈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일단은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그런데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하방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구간들이 다 깨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평소에 좀 괜찮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 적정 가격, 그러니까 적정 밸류 가격을 좀 잘 파악하게 두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밑으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락장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때요? 이익을 내기 힘든 구간이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전자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하락이 좀 더 길어진다라면 삼성전자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밸류값 얼마라 그랬죠? 예, 59,155원. 그죠? 예, 59,155원 이하로 만약에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겁먹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매수하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뭐 이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어설픈 거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서 이미 들어가서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유 자금 대기하고 있으시다가 이 적정 밸류 가격 이하로 밀리게 되면 이때 그냥 몰아서 넣으시는 전략을 좀 쓰시면 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분석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주소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꼭 좀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예,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네.